Jerome Powell is too late. And we have very low inflation. Too late, Powell. I call him too late. You know, he's always too late. And he's way late, too late. Great. We just named a new Fed chairman today. You know that? Yeah, but he certainly wants to cut rates. I've been watching him for a long time. 금요일 오전 확정되었습니다.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금 5% 폭락, 은 13% 추락, 비트코인은 17억 달러가 강제 청산되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월가는 원하던 사람을 얻었고 미국은 35조 달러 빚을 갚을 새로운 무기를 손에 얻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Crypto, that seems to be a threat to the dollar, doesn't it? I think it's the opposite. I think stable coins could reinforce dollar supremacy because stable coins could end up being one of the largest buyers of US treasuries. 시작합니다. 파월의 임기는 2026년 5월에 끝납니다. 차기 연준 의장으로 확정된 케빈 워시, 한국 이커머스 쿠팡 이사회 멤버, 비트와이즈 어드바이저, 베이시스 스테이블 코인 투자자. 하지만 동시에 민간보다 정부가 설계한 디지털 달러, CBDC를 선호해온 인물입니다. 패턴이 보입니다. 기술은 인정하되 통제권은 정부가. 그런데 워시에겐 모순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산시장 펌핑을 원합니다. GDP를 키워서 부채 부담을 낮추려면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 하니까요. 그런데 워시는 대차대조표를 7조 달러에서 4.5조 달러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대차대조표 축소는 유동성 감소, 주가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완전히 반대편 아닌가요? 그런데도 월가는 워시를 밀어붙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JP모건, 제이미 다이먼을 비롯한 월가 거물들이 트럼프에게 직접 로비했습니다. 릭 리더보다 검증된 워시가 더 안전하다. 월가가 워시를 신뢰한 이유는 뭘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월가와 연준의 핵심 연결고리였던 사람, 모건 스탠리 출신으로 금융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월가는 믿을 수 있는 얼굴이 필요했습니다. 케빈 해싯 같은 트럼프 예스맨은 시장이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케빈 워시가 변했습니다. 과거 워시는 강경 매파였습니다. I don't think we need policy continuity that brought about the greatest mistake in macroeconomic policy in 45 years. That divided the country, that caused a surge in inflation. 하지만 지금은 트럼프는 말합니다. 그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Did Kevin Warsh commit to you that he will push to cut interest rates if he is confirmed? No, but we talk about it, and I've been following him, and I don't want to ask him that question. I think it's inappropriate, probably would be allowed, but I want to keep it nice and pure. But he certainly wants to cut rates. I've been watching him for a long time. 워시의 새 논리는 이겁니다. AI 생산성 향상이 디플레이션을 가져온다. 따라서 금리를 내릴 수 있다. 강경 매파에서 전략적 비둘기파로 전환한 겁니다. 결국 이건 타협안입니다. ING와 도이체뱅크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의 저금리 환경, 그리고 워시의 재정 규율을 절충하는 아이디어. 월가에는 규율 있는 중앙은행가 이미지를 보여주고 실제로는 트럼프와 협상 가능한 인물. 대차대조표 축소 주장? 이것은 명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연준이 대차대조표 축소 시도를 했을 때 나스닥이 20%나 폭락했죠. 결국 1년도 안 돼 중단했습니다. 케빈 워시도 압니다. 실제 의장이 되면 금리는 낮추되 대차대조표는 점진 조정선에서 타협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의 평가는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에겐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직면한 핵심 문제는 바로 트래핀 딜레마입니다. 예일대 로버트 트래핀 교수가 1960년 처음 지적한 이 개념은 간단합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로 가능하려면 전 세계에 달러가 충분히 풀려야 하고 그러려면 미국은 무역 적자를 봐야 한다. 하지만 무역 적자가 계속되면 달러의 가치가 흔들리고 결국 기축통화의 지위가 위협받는다. 이게 바로 딜레마입니다. 달러를 풀자니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안 풀자니 기축통화 지위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20%를 넘어섰고 연간 이자 지급액만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제조업은 쇠퇴하고 있고 무역 적자는 매년 수천억 달러씩 쌓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달러 패권이 실제로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 70%대에서 지금은 50%대 후반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중국은 국제거래에서 위안화 비중을 2021년 40%에서 2024년 53%로 끌어올렸고 브릭스 국가들은 회원국 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결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Eu não sei por que que Brasil e Argentina têm que fazer comércio em dólar. Por que que a gente não pode fazer nas nossas moedas?
Eu não sei porque Brasil e China não podem fazer nossas moedas. Por que eu tenho que comprar dólar?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2023년 8월부터 석유, 가스, 농산물 등 주요 원자재 거래를 현지 통화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양국 간 무역액은 2024년 목표치를 1년이나 앞당겨 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분모를 키우는 겁니다. 부채 GDP 비율에서 분자, 부채를 줄이는 대신 분모, GDP를 폭발적으로 늘려서 비율을 낮춘다는 전략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이 했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1946년 미국 국가부채는 GDP의 119%였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엔 35%로 떨어졌죠. 빚을 갚아서가 아닙니다. 고도성장으로 GDP를 키워서 해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다시 같은 전략을 쓰려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 가지 무기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첫 번째 전략은 AI를 통한 생산성 폭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뤘으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AI만으로는 부족합니다. AI로 GDP를 키우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죠. 누가 그 늘어난 국채를 사줄 건데? 미국이 빚을 계속 돌려막으려면 국채를 사줄 수요자가 필요합니다. 과거엔 중국, 일본 같은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열심히 사줬죠. 하지만 지금은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꺼낸 두 번째 카드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AI가 성장의 엔진이라고 한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빚을 소화하는 도구인 셈입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2025년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니어스 법안은 역사적인 법안입니다. This afternoon, we take a giant step to cement American dominance of global finance and crypto technology as we sign the landmark Genius Act. I pledged that we would bring back American liberty and leadership and make the United States the crypto capital of the world, and that's what we've done. The Genius Act creates a clear and simple regulatory framework to establish and unleash the immense promise of dollar-backed stable coins. 이 법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에게 명확한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1달러당 1달러의 담보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담보는 미국 단기 국채, 현금 또는 은행 예금이어야 한다. 매월 준비 자산을 공개하고 정기 감사를 받아야 한다. 겉으로 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이건 미국 국채에 대한 강제 수요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USDC든 USDT든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려면 담보로 미국 단기 국채를 사야 합니다. 2단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단기 국채를 사주는 수요가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3단계, 정부는 이제 맘 놓고 단기채를 발행해서 빚을 돌려막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테더와 서클 같은 주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이미 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한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와 맞먹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차입자문위원회에는 2028년까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보유한 단기채 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법 제도화 이후 이 시장은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정부가 민간 시장을 통해 자신의 빚을 소화시키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스콧 벤센트 재무장관은 2025년 8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전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는 민간 부문에서 미국 국채 수요를 확대하게 될 것이며 이는 정부 차입 비용을 낮추고 국가 부채를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노골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미국의 재정 전략 도구인 겁니다.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예금을 위협해서 신용 공급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건 전통 금융권이 가장 많이 하는 비판입니다. 사람들이 은행 예금을 빼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기면 은행이 대출할 돈이 줄어든다는 논리죠. 하지만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의 오미드 말레칸 교수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이건 수익성과 신용 공급을 혼동한 잘못된 논리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한 돈도 결국 은행 시스템 안에서 순환하며 오히려 달러 수요를 증가시켜 금융 시스템을 강화한다. 실제로 패러다임의 법무 담당자 저스틴 슬로터는 모델링 연구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신용 창출과 은행 예금에 중립적이거나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민간 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은 신뢰성이 떨어지고 코인런 위험이 있지 않냐? 맞습니다. 2022년 테라 루나 사태가 그 증거죠. 하지만 지니어스 법안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100% 준비자산 의무화, 월별 공시, 제3자 검증, 이 모든 장치가 바로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왜 CBDC는 안 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했을까요? 미국 정서상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내 돈을 감시한다. 프라이버시 우려가 크기 때문이죠. 실제로 공화당은 2025년 반 CBDC 법안을 추진하며 연준이 소비자 대상 CBDC를 발행하는 것을 제한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영리하게 우회했습니다. 민간 기업에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하되 지니어스 법안 같은 규제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민간이 발행하니 국민은 자유를 느낌, 정부가 규제하니 통제권은 정부가 확보, 담보로 국채를 사니 재정 문제도 해결, 일석삼조입니다. 이게 바로 천재, 지니어스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AI와 블록체인이 왜 같이 가야 할까? AI 시대에는 거래의 주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과거 10년의 인터넷을 떠올려 볼까요? 우리는 직접 검색하고 비교하고 결제했습니다. 모든 걸 사람이 직접 했죠.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의도만 말하면 AI가 처리를 합니다. 다음 주 제주도 호텔 예약해줘 하면 AI가 알아서 검색하고 비교하고 예약하고 결제까지 합니다. 처음엔 사람이 확인 버튼을 누르지만 언젠가는 그 확인조차 AI가 대신 누르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일하던 시대엔 문제가 생기면 은행에 전화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AI가 실행 주체가 되면 그 과정이 회사 서버 안에서만 돌아가기에 신뢰하기가 힘듭니다. 더 중요한 건 AI 자동화가 늘면 거래 패턴이 바뀐다는 겁니다. 큰돈 몇 번이 아니라 잔돈이 수천 번 움직이는 구조로 바뀝니다. API 사용료, 데이터 처리 비용, 작업 성과 정산, 이게 실시간으로 일어나는데 매번 은행 이체로 처리하면 속도도 비용도 감당이 안 됩니다. 자동화가 자동화답게 굴러가려면 정산 자체도 자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계약 조건을 코드로 작성해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시스템이죠. 이게 바로 AI 시대에 블록체인이 필수인 이유입니다. AI가 거래를 실행하는 주체가 되는 순간 그 거래를 신뢰할 수 있는 증명 시스템이 필요해지고 그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미국 정부가 밀어주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곳은 USDC 발행사 서클 인터넷 그룹입니다. 지니어스 액트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그 다음 솔라나, 압도적인 속도로 스테이블 코인 실시간 결제에 최적화된 체인입니다. 비자, 페이팔이 이미 솔라나 기반 결제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죠. 이더리움 대비 시가총액이 아직 작고 최근 시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 매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캔톤 네트워크, 여기가 핵심입니다. 캔톤은 기관용 프라이빗 블록체인인데 미국 대형 은행들이 거의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BNI, 멜론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DTCC, 미국 증권예탁결제원 등등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핵심 플레이어들이죠. 특히 JP모건은 2026년 1월에 자사 스테이블 코인 JPM 코인을 캔톤에 네이티브로 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랙록은 캔톤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BNI 멜론 은행이 블랙록의 주요 커스터디언입니다. 블랙록 온체인 펀드 빌드의 관리자도 BNI 멜론이고요. 간접적으로 얽혀 있는 거죠. 왜 중요하냐? 앞으로 기관 간 스테이블 코인 정산이 이 레일 위에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은 말할 것도 없죠. 현재 디파이 메인 체인이고 USDC, USDT 점유율 1위입니다. AI 성장주도 빼놓을 수 없죠. 빅테크 들 앞으로 개별 종목 분석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장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변동성에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도 일부 보유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많은 영감을 받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상현 작가님의 더 코인입니다. 이 책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본질을 정말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서 오늘 영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출판사로부터 리뷰용 도서만을 지원받았으며 콘텐츠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별도의 광고비나 금전적인 대가는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읽어보니 구독자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와 함께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을 하신 후 고정 댓글에 있는 네이버 폼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은 빚을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대신 AI로 판을 키우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국채 매수자를 만들어 해결하려 합니다. 월가에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Don't fight the Fed. 연준과 싸우지 마라. 저는 여기에 한 줄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Don't fight the US government. 미국 정부와 싸우지 마라. 이들은 이미 판을 다 짰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흐름을 읽고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앤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